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바이오족 제이씨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입사를 했고 2024년 6월 SK 대기업 부장직을 자진 퇴사하기 전까지 두 번의 이직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늘 바이오족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족을 결심한 계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는 회사 내의 정치와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성장이 멈춘 것 같은 막막함,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이오족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33살 때 첫 퇴사를 해봤고 이직을 경험했고 30대 후반에 두 번째 퇴사와 이직을 경험했죠. 그 두 번의 경험에서 바이오족이 되기 위해선 재정적으로 자립이 무엇보다 필수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 두 번의 경험 동안 원룸을 사서 임대 사업도 해봤는데요. 원룸의 투자 비용 3억가 대출을 끼고 6억대 원룸을 지방에 샀었는데 대출 이자를 제하고도 순이익이 300만원가량 남았던 것 같아요. 14채의 원룸으로만 구성되다 보니 세입자 관리가 젊은 나이에 만만치 않더군요. 가전제품도 고장나면 주인이 고쳐주거나 바꿔주고 세입자가 나가면 청소도 해야 되고 월세를 미루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해서 원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누군가 사시겠다고 했을 때 팔게 되었죠. 그때 알게 된 게 배당 투자였어요. 국내의 배당 투자는 대외의 변수에 따라 배당 수익은 일정할지 몰라도 원금 손실이 크다는 리스크가 있었죠. 그래서 시작한 게 미국 월 배당이었어요. 커버드콜 상품 중에 JPQ나 SPYI 같은 건 원금 손실이 적은 반면 같은 달에도 날짜가 틀려서 JPQ로 월 초에 배당을 받고 원금을 SPYI로 월 중순에 투자로 옮겨서 월 2번 배당받는 전략도 펼쳤죠. 일드맥스 ETF의 경우 월 배당이 3에서 6% 정도 되는 고배당 상품도 있는데 원금 손실 우려가 큰 게 리스크죠. 미국은 투자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과 같이 수익률이 높은 기업과 일드맥스 ETF를 병합하면 배당은 배당대로 받고 양도소득세는 해치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펼쳐지죠. 이러한 미국 월 배당을 통해 바이오족의 재정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족이 4명이고 자녀가 고등학생, 중학생이라 완전한 자유까지는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 주식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 중인데 이러한 수익이 더해지면 진정한 자유도 닿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회사를 다닐 때 전세를 끼고 샀던 아파트가 있는데 올해 3월 전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해서 돈을 준비하고 있어요. 집이 나가면 제일 좋은데 아직은 집이 안 나가고 있고 지방 경기가 워낙 안 좋기도 하고 신축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세입자 만기 시 돌려줄 전세금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퇴사 후에 신용대출은 불가해서 혹시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퇴사 전에 대출을 내고 나오는 게 여러모로 편하고요. 다행히 주식담보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해서 혹시나 그때까지 집이 안 나가면 주식담보대출도 낼까 고민 중에 있어요.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대출이 연 4.6% 정도로 웬만한 신용대출 금리보다도 싸서 급하면 그렇게 이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우선 SK 누구누구라는 호칭이 사라졌어요. 누구 부장님 SK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간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라진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 바뀐 건 넘쳐나는 시간이에요. 바이오족이 되기 전까진 하루만, 딱 하루만 이불 속에서 만화책 보고 싶은 거 실컷 빌려서 사발면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거든요. 현재는 넘쳐나는 시간을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할지가 늘 고민이에요. 최근에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슬기롭게 시간을 쓰고 있어서 시간에 대한 고민은 많이 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퇴사를 했을 때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애들도 어렸고요.
그때 왜 퇴사가 아니라 부서 이동을 시도해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되더군요. 나로 인해 가족까지 너무 많은 게 바뀌니까 후회했던 거죠. 단순히 바이오족이 아니라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부서 이동을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상사와 의논해 볼 것을 조언드리고 싶네요. 현재 바이오족이 되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점은 역시나 완벽한 재정적 독립에 이루지 못했다 아닐까요?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도 언젠가 혹시 모를 내일이 걱정돼 돈을 아껴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재테크는 회사를 다닐 때부터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바이오족이 되려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을 이뤄야 되는데 방법은 주식 또는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코인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주식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20년 정도 투자하면서 정말 많은 수익도 내봤고 실패도 해봤지만 배당 투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또한 유튜브와 블로그는 꼭 도전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 후배 중에 제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얘기해준 말이 부장님 꼭 유튜브는 해야만 합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었는데 현재 블로그 이웃은 1800명 정도이고 유튜브는 이 영상을 만드는 현재 시점 360명 정도가 되었네요. 블로그는 수익 창출 단계이고 유튜브는 현재 늘어나는 구독자와 시간으로 판단했을 때 빠르면 3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이면 제가 유튜브를 한 지 딱 3달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라 미국 월 배당과 국내 기말 배당, 그리고 3월 벚꽃 배당을 활용하고요. 국내 주식 투자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실현될 때 투자 수익도 포함하여 월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블로그는 수익 창출해서 한 달 15만원 정도의 수익만 한번 실현했고요. 계속해서 블로그와 유튜브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의 퇴사를 거치며 주변에 퇴사를 알렸을 때 너무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드는구나 해서 후회되더라고요. 30대 퇴사를 2번 겪었고 물론 이직을 했지만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더라도 이렇게나 걱정하는데 퇴사해서 바이오족을 한다고 하면 어른들과 주변에서 누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현재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애들도 이제 많이 커서 아빠의 바이오족 생활을 이해해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들도 반대를 했거든요. SK 다니는 아빠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젠 아빠의 퇴사, 그리고 바이오족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바이오족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재정적 독립은 그 다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재정적 독립만 신경을 쓰지 본인이 바이오족이 될 수 있을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실패를 하죠. 넘쳐나는 시간을 슬기롭게 쓰지 못하면 많은 시간은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퇴사를 하고 맞이하는 시간, 어쩌면 회사를 다닐 때는 꿈꾸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 정말 많은 고민도 해보고 퇴사 전에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취미를 많이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은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1월 중순부터 유튜브 본 영상에 도전을 시작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일 1영상을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업 분석을 10년치 사업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말 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아무 보상 없이 모든 분들께 제공드리고 있죠. 제가 투자 중인 회사도 있지만 제가 투자하지 않고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정말 회사가 좋아서 호기심에 재미있게 분석해서 공유 드리고 있어요. 7시에 일어나 가볍게 운동하고 기업 분석해서 대본 쓰고 PPT 만들고 더빙하고 자막 입히고 편집하고 영상 올리고 홍보도 하고 썸네일도 바꿔보고 그러면 오후 5시, 6시가 돼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저녁 또 다른 컨텐츠도 만들고 있어서 저녁 10시에서 11시쯤 하루 일과가 끝나는 것 같아요. 바이오족이긴 한데 바이오족이 아닌 삶을 살고 있네요.
그래도 가슴 설레이는 요즘이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